경찰이 한덕수의 캐비닛을 또 열었는데 이거 큽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을 고소한 지 보름 만입니다. 이걸 쓱 진보 언론에 흘린다. 아무래도 기소청이 다가오고 경찰의 권한이 확실하게 더 클 수 있는 기회라서 떡수를 확실하게 바이든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떡수의 악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관련해 한덕수에게 남은 큰 장애물과 관련된 분석과 그가 10일이면 드랍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보고드립니다. 덕수형 네. 나오면 그 순간부터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선수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나는 이미 검증을 다 끝냈다. 장관급 인사들이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자, 인사청문회하고 네. 대선 후보의 검증의 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를 정치 안 해본 관료 출신들이 대표적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관료 출신들이 정치 일선으로 나오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인사청문회에서 조지는 포인트하고 대선에 나왔을 때 조지는 포인트가 전혀 다릅니다. 대선 후보가 되잖아요. 전방위로 집에 누가 사는지도 조지는 겁니다. 네. 한덕수 총리님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네. 저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선 후보의 검증 무대에 올라오면 네. 대학교 때 소개팅 누구랑 했는지도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미리 이제 샘플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상대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캠프다 내가 그리고 상대 후보 검증팀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곧바로 한덕수 총리는 와이프부터 텁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리스크예요. 네. 그러면 무슨 착각을 하냐면 그건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지나간 리스크. 그게 후보들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 때를 대입을 해보세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저는 한덕수가 중간에 바이든 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대개 무소속 후보와 정당 후보 간의 단일화는 거의 투표지 인쇄 직전에야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판까지 힘겨루기가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이 단일화를 일주일 안에 끝낸다는 계획인 듯 합니다. 대개 정당 소속 후보와 바깥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씨름을 할 경우 정당 소속 후보가 시간을 끕니다. 무소속 후보는 자금 압박을 받기에 하루하루 지날수록 피가 마르고 시간을 끌수록 정당 소속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조직력이 가동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의 경우는 이전 단일화하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당이 자기 소속 후보가 아니라 바깥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따라서 단일화 협상을 당이 나서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려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주일 내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을 무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로 한다는 것이 저쪽의 목표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5월 11일 후보 등록을 무소속으로 하게 되면 대선 때까지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호도 뒷번호가 되고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 게 어렵다고 본다면 기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당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한덕수는 15% 이상을 얻어야 선거비 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전받는 돈 외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 단일화가 안 되면 한덕수는 접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만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